안녕하십니까, 전원석입니다. 자, 오늘은 단기적인 투자,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단기적인 투자는 빠르게 이 가치가 가격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빠르게 이제 금액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좀 숫자로 표시가 돼야 돼요. 표시가 되려면은 이거는 어떤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계산에 의해서 나와야지만이, 계산에 의해서 빨리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빨리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용적률이 높은 사업지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게 개발된다고 했을 때 가격이 빨리 적용이 돼요. 그리고 좀 장기적인 투자로 봤을 때 이런 환경가치, 우리가 한강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수변관리구역 주변에 투자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빠르게 가격이 반영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숫자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의 트렌드, 사람들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숫자로 표현이 되면은 내가 이만큼 지불해도 남는 게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반영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성수동 같은 경우가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성수동 같은 경우는 용적률 400%로 지을 수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사선이라는 어떤 법률적인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용적률 400%를 다 찾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도로사선이라는 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성수동은 모든 땅들이 용적률 400%로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사무실 지을 수 있는 땅들이 평당, 제일 싼 게 한 평당 1억 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평당 성수동 1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비싼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주거지역으로 환산을 하면은, 주거지역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200%로 지을 수 있잖아요. 200%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용적률당 가격을 따지면은 성수동이 1억 5천만 원짜리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사무실 지을 수 있는 땅 7,500만 원짜리와 똑같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수동이 입지가 되게 좋잖아요. 좋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사무실 지을 수 있는 땅들도 비강남권에서 7,500만 원을 합니다, 평당. 근데 되게 입지가 좋은 땅에서 용적률 400%짜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1억 5천이라면 성수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되게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용적률에 대한 힘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황학동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반 예를 드는 겁니다. 황학동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880%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들은 사업을 하면 막대한 이득이 나고 현재로서의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황학동 같은 경우는 중구에 있습니다. 중구에 있고요. 황학동에 있는 3평짜리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건물이 거래가 한 5억 5천만 원 정도에 되고 있어요. 5억 5천만 원. 그리고 같은 중구에 신당동 같은 경우 대지지분 6평짜리가 지금 여기와 비슷하게 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어떤 게 더 싸고 어떤 게 더 비싸냐라는 거죠. 신당동 같은 경우는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 200%로 개발이 돼요. 그런데 황학동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으로서 지금 880%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냥 800%라고만 가정을 할게요. 그냥 800%라고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당동 6평에는 건물을 얼마짜리를 지을 수 있냐면은 12평을 지을 수 있어요. 12평. 왜냐면 용적률이 200%니까는 6평 곱하기 2하면 12평이잖아요. 근데 황학동 3평짜리는 800%니까는 24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황학동 24평. 그럼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은, 황학동의 3평은 신당동의 12평과 같은 쓰임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신당동 6평짜리에 2배가 쓰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배나 더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비슷하게 둘 다 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용적률에 대한 깨우침만 조금만 더 사람들이 일반화가 된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가격들은 굉장히 높게 빠르게, 왜냐면 숫자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빠르게 반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용적률에 대한 힘이에요. 성수동이 급등을 했던 것과, 그리고 사업성을 따졌을 때 용적률이 높은 사업지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숫자로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조합원이 같은 면적이라고 가정을 해요. 전체를 33평으로 건축을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이고,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둘 다 똑같은 면적인데 조합원이 상업지역이 훨씬 더 많다고 가정을 해요. 조합원은 여기가 300명이고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은 100명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면적에 일반 주거지역에 130세대를 지을 수 있다라면은 여기는 4배를 지을 수가 있잖아요. 일반 주거지역은 200%를 지을 수가 있고 상업지역은 800%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4배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면적에 조합원은 훨씬 더 많지만 일반 주거지역에 13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곳이라면 같은 면적일 때 상업지역에서는 곱하기 4배잖아요. 200%의 4배, 800%, 130세대의 4배. 그럼 520세대를 지을 수가 있어요. 520세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몇 명 안 돼요. 100명이에요. 그런데 130세대를 공급하니까는 일반 분양을 30세대를 공급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조합원이 되게 많아서 300명인 것 같은데 건립세대 수는 520세대예요. 그래서 일반 분양을 220세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한 채 짓는데 평당 1,000만 원 잡고요. 추가적인 뭐 조합 운영비 다 해가지고 평당 1,000만 원 잡으면 3억 3천이잖아요. 한 채를 짓는데 3억 3천인데 기타 경비 7천만 원 더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한 채 짓는데 4억씩 든다고 가정을 하면 130세대를 짓는 데는 130세대 곱하기 4억 하면은 520억이 나오잖아요. 그쵸? 520억이 나오고 여기는 520세대를 지어요. 그래서 520세대 곱하기 4억을 하면은 총 사업비는 2,080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이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30세대잖아요. 그래서 30세대를 그러면은 보통 얼마에 분양합니까? 33평. 서울 시내 다 15억에 분양을 하죠. 곱하기 15억 하면은 일반 분양 수입이 450억이 나와요. 여기는 용적률이 많아서 520세대를 지었으니까 220세대 곱하기 15억을 하면은 일반 분양 수입이 3,300억이 나옵니다. 3,300억. 그러면은 총 사업비가 520억이 드는데 일반 분양 수입이 45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총 사업비에서 일반 분양 수입이 빼면은 70억이라는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쵸? 그럼 70억이라는 돈을 100명에서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으로 나눠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분양 수입이 총 사업비보다 더 많아요. 3,300억에서 2,080억을 빼면은 얼마입니까? 1,220억이잖아요. 1,220억. 총 사업을 다 하고도 1,220억이 남아 이 돈을 조합원이 거의 4억씩 나눠 갖는 구조를 갖게 돼요. 이게 용적률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게. 이게 용적률 때문에 금액이 급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깨우친다라면은 얘 금액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용적률에 대한 개념들을 잘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용적률이 되게 높은 사업지도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평짜리 황학동에 5억 5천 정도에 주고 사는 게 신당동 12평을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당동에서는 6평짜리가 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 그게 당연한 금액으로 인식이 된다라면 황학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격이 2배가 더 올라도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용적률에 대한 의미예요. 자, 소득 상승 환경 가치에 따른 한강 중랑천 이것들은 장기적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군자교에서 중랑천을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전에 영상에서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쪽이 다 파크볼 골프장이고요. 나머지 뭐 자전거 길부터 해서 엄청나게 좋아요. 이 수변 가치들은 앞으로 소득이 상승하면서 훨씬 더 가치가 막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황학동 같은 데서 용적률 높은 데서 단기적으로 한번 돈을 불리신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 그 타이밍을 굉장히 잡기 어렵다면은 그냥 여기서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나중에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차익을 원하신다면 숫자가 보이는데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당연히 이득을 보실 것이고요. 앞으로 소득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지금 뭐 우리 주식 올라가는 것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배당 받는 것도 장난 아니고 성과급 받는 것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이 소득이 상승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이런 환경 가치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갔다가 일로 오셔도 되고 여기서 그냥 계속 기다리셔도 여러분들은 성공할 거예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할지 망설인다라면 저희 회사 상의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최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인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기적인 투자, 장기적인 투자, 용적률에 대한 비밀, 그리고 환경 가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